지난 시간에 이제 했던 거 뭐 리뷰 할 거 딱히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뭐냐면은 독립시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확률 변수 x가 이산확률 변수를 따르고, 그치? 그때 확률 분포표를 만들었을 때 확률이 독립시행이 된다면, 맞죠? 이때 이 확률 변수 x는 우리는 뭐가 되더라? 바이노미널이라는 이항 분포를 따르더라. 그래서 이항 분포를 따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확률 변수 x의 평균을 np로, 그 다음에 확률 변수 x의 분산을 갖다가 npq 또는 1-p로 우리가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한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 가지고 같이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게 맞다 보니까 안 되는 거 질문 먼저 하세요. 이게 안 돼서 문제 못 푼 친구 없을 거야. 딴 데 간다는 거 그렇지 맨날. 뭐 질문. 4번이요. 154까지였나요? 숫자가? 그 86번까지요. 86번까지죠? 일단 질문 먼저 해보세요. 80 몇 번? 4번. 그래요. 요 84번 문제들이 은근히 이제 매년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질문이 들어오는 파트죠. 2005년도 보고 가다 보니까 저도 매년 만나는 문제인데 이 문제 이제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문제의 풀이를 위한 풀이, 그렇죠? 문제 자체를 이해한다기보다 우리가 이걸 풀었다라는 거를 갖다가 이제 먼저 보여주기 위한 풀이 측면에서 먼저 이 친구를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뭐 이런 거야. 소연이 풀었니 요거? 아니요. 소연이 숙제 못했어 오늘? 오늘 문과 친구들은 참고로 통계 미리 보기 수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과 친구들은 이제 저기 뭐냐면은 초월함수 그래프 그리기 2 수업. 오늘 이과 친구들은, 문과 친구들은 통계 미리 보기 수업이. 오늘 수요일 아니냐? 네. 수목 항상 남는 거야. 수요일, 월수금 친구들은 수요일 남는 거고, 그 다음에 화목토 친구들은 목요일 남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요것도 전달사항이 그 수업은 똑같아요. 화목. 화목이 아니라 수목. 그래. 내용은 똑같아요. 똑같아요. 자, 일단은 먼저 G84를 볼게요. 사실은 저기 논술도 좀 안내를 해야 되는데. 하늘이 논술하기로 했으니까는. 맞지? 네. 어머니 뭐 얘기해봤어, 가서 논술? 그리고 하늘이 너는 논술 해야지. 그치? 하늘이 독도토론 논술인가 그것도 있는데 해야지. 무조건 해야지, 너는 무조건. 이름 자체가 하게 생겼어. 선민이나 못하고, 그치? 문과니까. 하면 안 돼. 국어 논술해가. 알았죠? 자, 뭐 얘기 미안합니다. 자, 할게요. 84 오늘 마태에 갔네 진짜. 84번 자, 들어봅시다. 자, 문제가 뭐냐? fx라는 함수가 하나가 있는데, 이 함수는 x가 어디서부터 얘들아? 0부터 x가 1인 구간에서 연속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 함수는 여러분들이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항상 함수 값은 0보다 크대요. 맞아요. 그리고 이 함수가요, 지가 아무리 커봤자 최대값은 어디를 가는데 얘들아? C를 최대로 갖는다, 이런 함수죠. 맞아요? 뭐 이런 함수가 될 수도 있고, 맞아요? 아니면 사실은 Y는 C라는 상수함수가 있으면은 이 구간 내에서 최대값은 C인 상수함수가 있겠네. 그쵸?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 우리가 지금 이 영역의 넓이를 근사적으로 계산할 값을 활용하여, 이 영역의 넓이 S를 근사적으로 계산할 값을 컴퓨터를 활용하여 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설명한 것이다. 그래서 이 컴퓨터를 활용해서 도대체 이 넓이는 나는 이제 알고 보면 적분인데, 그치? 사실 이 넓이 어떻게 구하면 돼? 인테그랄 어디서부터? 0부터 1까지 우리가 fx, dx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네. 맞죠? 근데 이 친구의 넓이를 컴퓨터를 활용해서 근사적으로 구하는 방법, 도대체 뭐가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할 거죠. 그래서 막 마음속으로 집에 컴퓨터를 활용해서 이게 적분 말고 어떤 식으로 구하지? 그런 걸 볼 게 아니라 빈칸만 잘 치워놓으면 여기가 끝나는 거잖아. 제발 그런 거에 목매지 말라고. 가끔 이런 거 있어. 중학교 1학년, 2학년 애들도 2차 함수 같은 거 나올 때 처음에 뭐 지면에서 뭐 t초에 쏘아올린 공의 높이 ht는 뭐 어쩌고저쩌고 뭐 2t의 제곱 마이너스 뭐 3t 플러스 1이 되더라, 뭐 3t 플러스 뭐 얼마다 이렇게. 선생님 도대체 이 식이 어떻게 나오는데? 왜 알아 이거를? 이렇게 다 주어진 거를. 그쵸? 물론 이거 이유는 있어요. 이유 알 수 있어. 속도 배우는 건데 버리고 가자고. 자, 문제 볼게요.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0,1에서 fx의 최대값을 c라고 하자. 알았어. 그랬을 때 뭐라 그랬어? 0,0 하고요. 맞니? 그 다음에 또 얼마? 1,0 하고요. 그 다음에 1, c 하고요. 그 다음에 0, c를 우리가 요렇게 만들어서 이어진 직사각형의 넓이를 뭐라고 하자는 거야? 문제에서 우리가? c라고? 넓이는 그럼 얼마가 되는 거니 얘들아? 이 친구의 넓이는 전체가 1이지? 네. 근데 여기가 얼마야? c지? 그럼 직사각형의 넓이는 c가 되는 거고, 실제로 이 친구의 넓이는 얼마가 되는 거야? s라고 문제에서 이야기를 했어, 안 했어? 네. 그래서 문제에서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했냐? 여기 한 개의 점을 내가 찍었을 때
그 점이 이 우리가 주어진 곡선의 아래쪽에 들어가 있을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걔는 확률이 뭐가 될 거야? 전체 넓이 C분의 해당하는 우리가 넓이 S가 되지 않겠어? 그래서 1번 넓이는 뭐가 되는 거야? 가식은 뭐가 되는 거야? C분의 S가 되는 거죠. 다시 현우야? 가가 왜 C분의 S인지 잘 설명해줘? 네. 점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다 들어올 수 있어. 근데 여기 안쪽에 들어올 확률을 구하래. 이 넓이는 C고 이 넓이는 S야. 네. 그러니까 이 안쪽에 들어올 이 어떤 점을 하나 찍었을 때 그 점이 여기 곡선의 아래쪽에 있을 확률은 C분의 S가 되겠지. 선생님 다시. 괜찮아? 오케이. 그럼 이제 자꾸 이렇게 모르고 넘어가면 안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가식은 뭐가 되더라? C분의 S가 되더라. 자,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에 점을 몇 개 찍는 거야, 얘들아? 몇 개를 찍어요? n개를 찍는다 그랬지, 얘들아? 네. 맞아요. 그럼 만약에 한 개의 점을 찍었을 때 그게 여기 들어갈 확률은 C분의 S지. 그쵸? 근데 두 개의 점을 찍었을 때 거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가 그 위치하는, 그럼 이거에 두 개의 점을 찍었는데 두 개의 점을 찍는다면은 만약에 점이 우리가 그 두 개 중에서 이 아래 들어가는 녀석의 점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다면 빵 개 아니면 한 개 아니면 두 개가 있지 않겠냐? 맞지? 그럼 n개의 점을 찍었을 때는 운이 좋으면 그 n개의 점이 싹 다 우리가 이 주어진 곡선의 아래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재수가 더럽게 없으면은 그 점들이 다 이 영역에 표현이 돼서 이 아래쪽에 들어가는 점의 개수가 빵개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거지. 여기까지 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0이 될 때의 확률을 생각을 해보자 이거지. 총 n개의 점을 찍었을 때. 그럼 n개의 점을 찍었을 때 빵개가 이 안에 들어간다는 거는 나머지 n개의 점들은 다 우리가 어떤 영역? 여기 색칠을 좀 해줄게요. 여기에 빨간색 영역 안에 다 들어간다고 볼 수 있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여기까지 이해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전체 n개의 점을 n번 찍는 거라고 보고 n번 찍는다는 거는 n번을 실행하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지. 그러면 몇 번 실행해? n번 실행해서 몇 번 성공해? 0번 성공해. 성공하는 확률이 얼마야 얘들아? C분의 S. 성공하는 횟수 0. 실패하는 확률 1-C분의 S. 실패하는 확률 하는 횟수 n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없어? 왜 확률이 크게 돼? 요 n개의 점을 찍어서, 그치? 우리가 성공을 한다는 얘기는 요 곡선의 아래에 들어간다는 얘기고, 한 개의 점을 찍었을 때 그 점이 이 곡선의 아랫부분에 들어갈 확률이 C분의 S였으니까 성공하는 확률이라는 거는 성공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어떻게 하자? 점을 찍었을 때 그 점이 이 곡선의 아래 들어가는 것을 성공이라는 개념으로 본다면 n개의 점을 찍었을 때 빵개가 이 아래 들어간다는 얘기는 빵번 성공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는 전체 n번 실행을 해서 현우야. 맞아? 빵번 성공을 하고 성공을 하는 확률, 성공하는 횟수, 실패하는 확률, 실패하는 횟수. 소연이 다시. 됐어? 그럼 여기 뭐 나와? 이거 불러줘. 야 이거 얘들아 이거 불러봐. 이거 뭐야? n 콤비네이션 n에 C분의 S에 n제곱 1-C분의 S에 0제곱이 되겠죠. 이산 확률 변수에 확률 분포표에 무슨 확률 변수가 나왔어? 무슨 시행의 확률이 나왔어? 독립 시행의 확률이 나왔으니까 이 친구는 바이노미널. 맞아요. 바이노미널. 뭘 따로 확률 변수 x는 바이노미널 실행하는 횟수 성공하는 확률이라는 이 친구가 뜨게 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이해가요? 무슨 말 하는지? 그랬을 때 우리 보고 이 정규 분포를 따. 그럼 얘가 나네요, 씨발. x의 확률 보면 이렇게 그거 따로 안 따로? 따르는 거잖아. 맞아, 안 맞아? 네. 이해가요? 됐죠? 네. 무슨 말 하는지 알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거기에 무슨 법칙이라고 써있니, 얘들아? 큰 수의. 너네 큰 수의 법칙 뭔지 알아? 기억이 안 나? 다시 한번 설명해. 적어, 이거는. 큰 수의 법칙은 개념으로 나와 있으니까. 큰 수의 법칙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 중요하게 요새 수능에 나오지는 않는데 잘 이런 걸 생각하면 돼. 내가 너네들한테 숙제를 내준 거야. 자, 오늘 내일까지 숙제. 동전을 던졌을 때, 한 개의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확률을 구해오세요 라고 하는 거지. 그쵸? 동전 한 개를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는 확률을 구해오세요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숙제를 했더니 현우는 어떻게 했어? 우리가 앞면은, 동전은 도대체 몇 개의 면을 갖고 있어? 두 개의 면을 갖고 있고, 그렇지? 전체 경우의 수. 그 다음에 앞면은 몇 개가 있어? 한 개가 있으니까 선생님 앞면이 나오는 횟수는 2분의 1이래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선민이는 집에 가서 이 동전을 던져보기 시작한 거죠. 맞아요. 그래서 10번을 던졌어. 맞아.
그 중에서 앞면이 몇 번이 나와? 4번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선민이는 숙제로 답을 10분의 4로 써옵니다. 그럼 요 10이 뭐야? 실행하는 횟수. 맞아? 앞면이 나오는 걸 성공으로 본다면 성공하는 횟수가 요게 바로 확률이 되는 거야. 그러면 현우의 말이 답이냐 선민이의 말이 답이냐는 사실은 둘 다 정답이에요. 현우는 이걸 무슨 확률이라고 그러는 거니? 우리가 수학적인 확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선민이가 구하신 이게 바로 뭐냐면은 통계적인 확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선민이가 어느 날 갑작스럽게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서 집에서 하루에 10,000번씩 동전을 던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365만 번의 동전을 던졌어. 그럼 앞면이 나올 확률은 이 확률 변수 n이 점점 커감에 따라 진짜 이 통계적인 확률은 어디에 가까워지겠어?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지지 않겠어? 실행을 존나리 많이 하면 할수록 진짜로 어떻게 되는 거야? 동전을 던졌어 한 번. 앞면이 나와. 그럼 전체 한 번 던졌는데 그 중에 앞면이 하나니까 선생님 앞면이 나올 확률은 1이에요. 맞아요. 통계적인 확률로. 근데 시행 횟수가 한 번밖에 안 되잖아. 근데 그 시행하는 횟수를 내가 점점 계속 늘리는 거지. 선민이가 계속 집에서 혼자 하루 종일 아침에 가서 밥 먹고 동전 던지고 밥 먹고 동전 던지고 밥 먹고 동전 던지고 잠들고 밥 먹고 동전 던지고 밥 먹고 동전 던지고 밥 먹고 동전 그걸 계속 기록한 거야. 그래서 그걸 다 조사를 해봤더니 그러면 점점 통계적인 확률은 어디에 가까이 가겠어? 0이 가까이 가? 수학적인 확률에 가까이 가지 않겠어? 2분의 1에 가까이 가지 않겠어? 그래서 이런 기호는 없는데 그냥 이런 느낌인 거야. 우리가 통계적인 확률을 갖다가 시행하는 횟수를 이런 식은 없어요. 수학적으로 시행하는 횟수를 존나리 무한히 늘리면 이 값은 실제로 수학적인 확률에 가까이 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큰 수의 법칙이라는 걸 이해하는 기본이죠. 이건 이해가죠 상식적으로. 그렇잖아. 그래서 큰 수의 법칙에는 이렇게 써 있어. 자, 모일 확률, P일 확률. 어떤 확률이냐면 우리가 통계적인 확률에서 수학적인 확률을 뺀 게 양수 H보다 작을 확률은 우리가 1이 되더라. 이 양수가 아무리 작은 양수라고 써있어. 문제 책 보면. 그럼 이걸 무슨 식으로 해석을 하냐면 아무리 작은 양수라는 거는 졸라 작은 양수가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시행하는 횟수를 졸라 늘리면 이 통계적인 확률이 수학적인 확률로 가게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럼 얘는 거의 어디에 가까워지는 거야? 0에 가까이 가는 거 아니야? 그치? 절대값을 씌웠으니까는 양의 0에 점점 가까이 가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양수보다도 작게 될 확률이 거의 1이나 다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큰 수의 법칙을 이렇게 수학적으로 표현을 해놓죠. 근데 애들이 이걸 해석을 못해. 이게 무슨 소리라고?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의 차이가 통계적 확률에 시행하는 횟수를 점점 막 올려버리면 둘이 거의 같아지겠지? 거의 0이 되지 않을까? 그럼 아무리 작은 양수가 오더라도 그것보다는 작은 확률이 1이 된다. 이게 바로 뭐예요? 큰 수의 법칙이에요. 이해가? 그러니까 이 식을 외우라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야? 통계적인 확률에서 그치? 우리가 뭘 해주면 시행하는 횟수를 올려주면 수학적인 확률 즉 이 새끼의 n이 커지면 커질수록 x의 값도 변화하겠지만 그때 이 값은 우리가 수학적인 확률에 수렴하더라. 이게 뭐라고요? 큰 수의 법칙이라고.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럼 나 조건에서 바이노미널까지 우리가 봤어 안 봤어? 현우 다시? 네, 이거 괜찮아요. 괜찮아? 나 조건에서 바이노미널 봤지. 자 근데 뭐라 그랬어? n분의 x는 n이 하나씩 커질 때 수학적인 확률에 가까이 가야 돼 안 가야 돼? 그치? 안 돼요. 그러면은 n분의 얼마? n분의 뭐라고? n분의 그게 뭐야? 전체 n개 우리가 잠깐만 잡아라. n번의 점을 찍어서 그 점이 우리가 요 안에 들어올 확률인데 이건 통계적인 확률이잖아. 3개 찍어서 뭐 2개 들어오고 1개 들어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n이 한없이 커진다는 얘기는 얘가 무슨 확률에 가까이 간다는 거야? 수학적 확률에 가까이 간다는 얘기고. 그럼 그 수학적 확률은 얘들아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가 몇 분의 몇이었어? C분의 S지 않았겠느냐. 이해가야 무슨 말하니? 그러니까 이제 뭐가 되는 거니 얘들아? S는 근사적으로 뭐가 되는 거야? C 곱하기 n분의 x라는 형태로 표현할 수 있지 않겠냐 이거죠. 여기까지 됐어요. 다 나온 거 아니야 그러면? 네. 더 해줄 수 있는 거 없을 것 같아요. 괜찮나요? 오케이 정리해봅시다. 선민이 괜찮아? 다 이해했어? 오케이. 선민이 기분이 안 좋아? 아씨 선생님이 안 올려 기분이 안 좋구나. 알았어 좀만 기다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됐죠? 진짜 기분이 안 좋아? 무슨 일 있었어 오늘? 네? 아니? 그래 기분 좋아. 표정이 좋다. 자 아무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소연이도 기분이 안 좋아? 괜찮아? 기분 좋아? 그래요. 왜 기분이 좋아? 왜? 너는 기분이 왜 좋아 너는 선생님은?
너가 왜 좋아 기분이? 오늘 맛있는 도넛을 먹고 왔어. 아 그래요. 이 북한 친구들이 먹을 거에 대해서 굉장히 하루의 컨디션이 많이 바뀐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민이한테 맛있는 거 있으면 많이 갖다 줘. 알았죠? 오늘 하시면 됩니다. 자 없나요? 그 다음 또 질문. 에이 복서? 85번이요. 85번이요. 우리 복서 앞에 앉은 친구 한번 같이 볼게요. 복서 말고 그럼 민석이는 뭐 해줘야 되냐? 뭐 샌드백이라고 불러줄까? 할 거 없네. 맞아. 봅시다. 85번 문제를 봅시다. 자 요게 이제 뭐냐면 얘들아 내가 좋아하는 문제야. 바로 여러분들 숨어져 있는 거야. 문제들 나중에 특히 로그라던가 이런 파트에 가면 진짜 졸라 많이 숨겨 어떤 값들을. 이게 뭐냐면 숨겨져 있는 거야. 숨겨져 있는 게 이게 뭐냐 10 이하의 의미 아닌 정수를 이야기하는 거지 맞지? 의미 아닌 정수 그러면 R은 될 수 있는 게 뭐야 한번 알아보자. 0, 1, 2, 3, 4, 5, 6, 7, 8, 9, 10까지 올 수 있다는 거 아니야? R은 이거야. R은 좀 이렇게 흩어져 있네. 자 근데 문제가 뭐라 그랬냐면 FR R로 이루어진 함수의 식이 뭐라고 써있냐면 10 콤비네이션 2 곱하기 2분의 1에 10 콤비네이션 얼마 얘들아? R 곱하기 2분의 1에 R 제곱 곱하기 그렇게 써있어 안 써있어? 2분의 1에 10 마이너스 R 제곱이라고 써있죠. 선생님! 2분의 1에 10제곱이라고 써있는데요? 이렇게 찢어야지 그럼 이게 바로 뭐야? 독립 시행의 확률. 얘가 바로 뭐야? 확률 변수 R. 얘가 바로 뭐라고? R이 나올 때 독립 시행의 확률. 그러니까 확률 변수 R은 이산과 독립이 냄새가 나니까 이제 우리가 확률 변수 R은 뭘 따르는 거야 얘들아? 바이노미널 이항 분포를 따르더라 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됐어요 소연이 이해가? 그러니까 확률 변수 R은요 우리가 뭘 따른다? 이항 분포를 따른다. 시행하는 횟수, 성공하는 확률 끝. 됐어요? 됐니? 자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하라 그랬냐면 2 곱하기 시그마 확률 변수 R이 0부터 C까지일 때 R 제곱 곱하기 그 다음에 FR의 값에 우리가 구하세요 이거예요. 이게 뭘까? 확률 변수를 제곱을 하고 그때 확률을 곱해서 싹 다 0부터 10까지 더해. 얘가 두 글자로 뭐야? 현빈이가 와야지 이거 보수가 나오는데 이게 뭐니 얘들아? 이 2를 제외한 여기가 뭘까? 해석을 해야지. 재평. 그렇죠. 바로 얘가 뭐야? 재평이지요. 얘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만큼이 현우 이해가 이게 왜 재평인지? 네. 확률 변수를 제곱을 한 거에 그때 확률들을 곱해서 싹 다 0부터 10까지 더한 거. 거기다가 너는 박스 치고 뭐라고 적어? 재평이라고 적어. 그럼 재평이라는 친구는 어디서 만난 거야? 분산에서 만난 거잖아.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친구의 확률 변수 아래 우리가 평균이라는 친구는 얼마가 되는 거지 소연아? 그렇지 5가 되는 거고 분산이라는 친구는 어떻게 되는 거지 선민아? 그렇지 2분의 5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친구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확률 변수 x 재평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 거잖아. 그럼 이거 재평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거에 몇 배 하란 얘기야? 2배 하란 얘기야. 됐니? 이해가? 오케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하늘이 다시? 아니요. 괜찮아? 오케이. 태양이는? 네. 됐어요? 이해가? 이렇게 하시면 되죠. 태양이 또 왜? 태양이 왜? 힘들어? 풀었어? 풀어왔어 이걸? 못 풀었어? 빨리 적어 그러면. 졸라 적고. 특히 문과생들은 합통 안 하면은 뭐 노답입니다 인생이. 무조건 하셔야 돼요 제발. 지금 선민이도 억지로 저렇게 참고 하잖아. 하는 척이라도 하잖아 선민이처럼. 그런 척이라도 하라고. 실제로 공부를 안 하더라도 빡대가리더라도 공부하는 척이라도 하라고 저렇게. 응? 선민 칭찬한 거예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됐죠? 또 소연이 괜찮아? 이해가 진짜로? 이게 재평인 거 알아? 여기 냄새 맡기니 재평? 안 되면 외워 소연아 이거 재평인 거 알지? 응 오케이 정리. 현우는? 네. 괜찮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넘어가시고요. 그럼 86번까지 숙제를 해오셨으면 저는 88번 한 문제만 풀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정규분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88번 문제는 별표를 하나 쳐놓으세요. 애들이 졸라 못 풀어요, 이거를. 이 문제를 항상 만나면 88번 문제가 이제 이게 꽤 오래된 문제거든. 2004년도니까 이게 저기 뭐야 보은이가 본 모의고사 문제야. 고등학교 때 보은이 죄송하더니 보은이 아무튼 그렇게
도훈이 작고 귀여웠을 때 한강이 아닌 선미나 완전 귀염둥이 뭐라고? 도훈이 작고 귀여웠을 때 나왔던 문제인데 이때 도훈이 작으면 얼마나 귀여웠겠어, 그치 애기? 응? 글러붙기겠네 이 새끼. 됐죠? 자 봅시다. 이제 뭐냐면은 이게 내가 이 문제를 상반, 하반, 중반 수준으로 설명을 해요 원래. 이반 애들이 하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풀어버리고 뭐 중이다 그러면 이렇게 풀어버리고 심지어 수학적인 호기심이 있다 내가 통계라는 거를 조금 관심이 있다라는 친구들한테는 해줄 얘기가 굉장히 많은 이야기인데 88번 문제가 한번 그냥 해볼게요. 여기 선민이가 또 이제 또 뭐 100%는 아니지만 또 그런 걸 전공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88번인데 여러분들 수능 보죠. 수능 네. 모의고사 봐요. 수능 성적표에는요 여러분들 원 점수가 나오죠. 원 점수. 원 점수는 여러분들이 가채점 하면 알 수 있는 점수. 그대로 말 그대로 진짜 니네가 생각하는 그 점수야. 100점 만점에서 4점 쌓이고 3개 틀렸어. 88점. 그런 게 원 점수라고. 근데 원 점수로는요 대학을요 못 갑니다.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들 내년에 저하고 재현쌤하고 정시 원서를 만들어 드릴 건데 물론 이제 여러분들 전문적인 데 가서 컨설팅 받아오는 거 갖고도 의견을 줄 거고 학교 담임 선생님하고 얘기하면은 또 이제 그때는 진짜 그때 오면 되게 기분 되게 달라져. 수능 다 끝나고 이제 더 이상 볼 일이 없는데 정시 원서 쓸 때 한 달 있다가 탁 학원에 온단 말이야. 근데 이제 원서 쓸 때가 된 것 같아요. 성적표를 다 갖고 온다고. 그러니까 그때 그 상황을 좀 생각해봐. 내가 항상 그러거든. 그러면은 현우야 어떻게 한 달 동안 노니까 좋냐? 저 나쁘진 않아요 그러더라고. 그쵸? 그러니까 그때 그런 희망을 좀 갖고 그때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점수도 좋게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 그쵸? 항상 그러는데 그럼 이제 학원에 너네 다 같이 오지도 않아. 띄엄띄엄 와. 토요일날 어떤 날은 토요일날 오후에는 이제 선생님 선생님 일 다 끝났어요. 그래서 뭐 이제 하자. 배치표 쫙 깔고 재현쌤하고 야 너 이거 하고 너 여기 가고 너 여기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배치표상에서 선민이 여기 가자. 여기가 왔다 갔다 괜찮네. 그럼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거 정해줬어. 맞아. 뭐 이렇게 되는 그래서 정하고 야 여기가 네임밸류가 조금 더 학교가 좋아. 이리로 가. 뭐 여기 통합하기 편하잖아.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어쨌든 이제 원점수는 여러분들 사실은 원점수 갖고는 대학을 못 가요. 원점수로 대학을 못 간다는 얘기는 원점수를 대학교에서 그러니까 원점수로 대학을 못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대학 갈 수 있는 점수는 두 가지예요. 뭐냐면은 표준 점수랑요. 그 다음에 무슨 점수가 있냐면은 100분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건 상식으로 좀 들어야 돼 사실은 너네들. 이 100분이라는 건 말 그대로 뭐냐면은 너네들의 상위 몇 프로인지를 나타내주는 거지. 맞죠? 그 다음에 요 표준 점수로도 대학을 가는데 대학에서는 이걸 반영하는 대학교가 있고 이런 걸 다 반영하는 대학교가 있는데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교도 있어. 그랬을 때 도대체 이 표준 점수가 뭐냐 이거죠. 그럼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보자는 말이야. 서울대 입학사정관이 90점 수능을 3명 봤는데 가지고 수능을 3명 봤어. 그랬더니 92점 3명이 나왔어. 근데 서울대 정원은 1명이야. 그럼 90점을 딱 보더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새끼 좀 잘했네? 뽑아!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돼. 안 되잖아. 이 새끼는 병신이잖아 지금. 맞아 안 맞아? 이해가니 무슨 말 하는지? 근데 20점 3명을 봤는데 21점, 20점, 30점, 40점 나왔으면 누구 서울대 보내야 되는 거야? 40점짜리 서울대 보내야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근데 입학사정관이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원점수만 40점 보더니 하하 병신 새끼 하고서 떨어뜨려. 그럼 얘네 둘만 남아. 그럼 어떡할 건데? 안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이 표준 점수라는 거는 바로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들 표준 점수라는 거는 사실은 상대적인 점수를 우리가 구하기 위함이에요. 상대적인 점수, 상대적. 한마디로 우리가 뭐야? 상대평가로 바라보겠다 이거죠. 그래서 표준 점수라는 건 어떻게 구하면 되냐? 얘 같은 경우는 90점을 왜 못했는지를 한번 살펴보자. 이 점수들을 지금부터 우리가 표준화라는 걸 시킬 건데 표준화는 뭐냐면은 본인의 너네들 성적에서 니네 그냥 수학만 생각을 할게. 수학의 원 점수에서 전체 전 수험생들, 수학 응시한 사람들, 가형을 응시한 사람들 또는 나형을 응시한 사람들의 평균을 빼는 거야. 그럼 얘는 몇 점이 되겠어? 마이너스 1점이 되겠죠. 얘는 몇 점이 되는 거야? 빵점이 되겠네. 얘는 몇 점이 되는 거야? 1점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건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상대적인 게 느껴져. 왜? 얘는 평균보다 뭐한 새끼야? 모자란 새끼고 얘는 평균인 새끼고 얘는 평균 이상으로 잘한 새끼가 되는 거잖아. 무슨 말 하는지 알아요? 그래서 양수인지 응수인지만 가지고 평균으로부터 우리가 이 새끼가 얼마나 잘했는지 못했는지도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또 뭐까지 나눠주시면 되냐면은 23, 40은 이따 쓸게요. 우리가 이 셋에 대한 표준 편차로 나눠줘요. 표준 편차를 어떻게 하자고 얘들아? 실제로 너네 점수를 다 나눠버려. 표준 편차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수험생들 표준 편차 나올 거 아니야. 그걸로 얘네들을 나눠버려. 그럼 또 어떤 의미까지 갔냐면 이 친구가 사실은 이게 뭐냐면
원래 니네 점수에서 그 집단의 평균을 뺀 거니까 이건 너네들의 개인적인 점수의 편차가 되는 거지. 맞아 안 맞아? 얘는 표준 편차는 뭐야 얘들아? 집단 전체의 표준 편차가 되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뭐 크게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이해는 잘 못하겠지만 우리가 나의 편차가 전체 집단의 편차의 몇 배에 해당하는지까지 나오게끔 만들어주는 바로 이 친구를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가 그 점수를 갖다가 뭐 했다 얘들아? 표준화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자 만약에요 우리가 이 표준화라는 건 어떻게 보면 되는 거야? 원래 자기 자신의 점수에서 그거의 평균을 그 집단의 평균을 빼고 그 집단의 표준 편차로 나누는 게 뭐가 되는 거야 얘들아? 표준 점수가 되는 거죠. 근데 수능에서 표준 점수로 나오는 거 봤을까? 표준 점수로 나오면 부작용이 뭐가 있을까 얘들아? 그래서 이 표준 점수를 원래는 이제 뭐라 그러냐면은 Z 점수라 그래요. 표준화에서 나왔던 Z 점수. 근데 이 Z 점수 말고요. 여러분들은 무슨 점수를 쓰냐면은 네, 정확히 기억하는데 T 점수를 써요. T 점수. 그래서 표준 점수라고 안 나와 있고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들 대학교에서의 이 성적은 변환 표준 점수를 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T 점수라고 이야기해요. 왜 변환을 시키냐면요. 왜 변환을 시키냐면은 만약에 수험생 성적들이 이렇게 나왔어. 그럼 점수가 음수가 나온다던가 아니면 그거의 표준 편차까지 나눠버리면 얘가 막 소수점 몇 자리가 나온단 말이야. 그거 졸라 더럽잖아. 내 표준 점수가 마이너스 0.178295. 그 다음에 영어는 뭐 1.6, 영어는 이제 절대평가로 바뀌었으니까 뭐 과학 탐구 과목은 뭐 3.24259 막 이렇게 되면 졸라 더럽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원래 표준화라면 너네들이 알다시피 미리 배운 친구들은 평균이 0이고 분산과 표준 편차가 1인 걸로 바꿔주잖아. 근데 평균이 0인 걸 기준으로서 애들의 점수를 갖다가 다 표현을 해버리게 되면은요 숫자들이 굉장히 지저분해진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변화를 하냐면 실제로 구하는 방법이 이건 상식인데 여러분들 원래 이 변환 표준 점수는 만약에 수학 같은 경우는 몇 점 만점이에요 얘들아? 100점 만점이죠. 맞죠? 그 다음에 탐구는 몇 점 만점이니 한 과목 기준으로? 그렇지 50점 만점이잖아. 그래서 100점 만점인 거는 기존에 표준화된 점수들에다가 기존에 표준화된 점수에다가 평균이 100이고요. 거기처럼 우리가 표준 편차를 20으로 임의로 갖다가 바꿔주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표준 편차를 20 그리고 평균이 100이 되게 만들어주는 거야 이렇게. 그런 작업을 하려면 실제로 너네들이 구했던 이 Z 점수에다가 우리가 얼마? 20을 갖다가 곱하고 100을 갖다가 더해요. 그래서 이걸 T 점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이 친구 만약에 T 점수의 평균 한번 생각해봐. T 점수의 평균은 어떻게 되는 거야? 20 곱하기 Z 점수의 평균 더하기 100이 되는 거 아니야? 네. 근데 우리가 이 Z 점수는 표준화 시켰으니까 평균이 0이고 분산과 표준 편차가 1이 되는 거였잖아. 미리 배웠던 친구들은. 그럼 이게 0 되는 거잖아. 그럼 평균 몇 점 되는 거야? 100점 되는 거지. 분산과 표준 편차도 실제로 얼마야? 우리가 표준 편차 20, 분산 400 되게 만들어줘요. 임의로. 그래서 88번 문제 보세요. 88번에서 X에서 뭐 했니?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눴지. 네. 그럼 이게 무슨 점수냐면 Z 점수야 얘들아. 근데 T 점수는 여기에다가 A 배를 하고 B를 더해. 오케이? 그래서 T 점수는 어떻게 만들어? 평균이 100, 표준 편차가 20이 되게 만들어. 그럼 여기다가 얼마를 곱하면 되는 거야 우리가? 20을 곱하면 되고 B가 얼마가 되면 되는 거야? 100이 되는 거야. 답은 120이야. 그래서 사실 수능 성적을 탈출하는 방법을 알면은 그냥 이렇게 그냥 풀어버릴 거야. 근데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푸는 거야. 알았지? 대충 점수가 어떻게 매기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도대체 내 표준 점수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모르고 그냥 원점수인데 표준 점수가 이렇게 나왔는데 네 원점수는 나랑 똑같은데 표준 점수가 이렇게 나오면 참 신기하네.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 이유가 뭐냐? 상대적인 평가를 하기 위한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준화를 하는데 표준화를 갖다가 그냥 일반적인 표준화 Z를 갖다가 앞에서 정규분포에서 표준화하듯이 표준화를 해버리게 되면은 우리가 점수들이 굉장히 더럽게 나오기 때문에 평가원에서 어떻게 하는 거야? 평균이 100이고 우리가 표준 편차가 20. 얘는 평균이 50이고 표준 편차가 10이 되게끔 임의로 조작을 한 점수를 갖다가 제공을 할 거고 대학교에서는 이 점수를 가지고 그의 상대적인 점수들을 파악해갖고 너네들을 이제 뽑아낼 거란 말이야 이 박사장관들이. 자 근데 이것까지는 됐고 그래서 이런 게 대충 이런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은 알고 계시면 되는데 그냥 뭐 모르죠. 관심 없죠. 그럼 자 봅시다. 선생님 저는 근데 이거 잘 씨발 모르겠어요. 뒤에 정규분포도 잘 모르겠고 이 문제 어떻게 풀는지 빨리 가르쳐줘 돼지야 이 새끼야. 빨리 이거 빨리 배우고 다음 거 정규분포 나가게 이 새끼. 알았어 해드릴게요. 그냥 하면 돼요. 자 어떻게 하면 되냐. T의 점수의 평균이 얼마예요?
몇이래? 100이래. 맞아요. 네. t 점수에 얘들아 뭐가 분산이 얼마가 표준 편차가 얼마가 돼야 된대? 20. 20이 되는 데지? 네. 맞아요. 응. 자 근데 이 2t는 t 자리에다가 뭘 쓰면 돼? 시그마분의 ax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am 플러스 b라고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네. 그쵸? 네. 맞죠? 그러면 얘는요? 얘가 주인공이지 얘들아. 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시그마분의 a 곱하기 2의 x에 그 다음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am 플러스 b가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네. 이거 알 수 있겠어요? 네.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이거 모르는 친구들은 미쳤어. 미친놈이야. y는 알파 x 더하기 베타라고 하자 이 평균은. 그럼 이 어떻게 돼? 알파 곱하기 2의 x 플러스 베타라고 쓸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이만큼이 지금 뭐가 되는 거야? 알파가 되는 거고 이만큼이 지금 뭐가 되는 거야 얘들아? 베타의 값이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 없겠어? 이래서 모르는 사람 손 없어 하느라 괜찮아? 괜찮아? 그럼 요게 한 글자로 뭐라 그러지? 평균 m 또는 mu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 맞아? 두 개 지워져 안 지워져? 그럼 b는 얼마가 돼야 돼? b가 얼마가 돼야 돼? 됐어요? 네. 두 번째 이렇게 보니까 마음이 좀 편하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표준 편차 시그마분의 ax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am 플러스 b를 이렇게 보자는 말이야. 그렇게 써있잖아 문제에. 네.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나올 때 절대값 시그마분의 a의 시그마 x가 돼야 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시그마지. 이 시그마도 x에 대한 시그마지. 두 개 지워져 안 지워져? 절대값 a는 얼마야? 그럼 양수 a는 얼마야? 됐어요. 이건 좋죠. 아까 t점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됐어요. 마음에 들어? 태양이 됐어? 오케이. 다음 장으로 넘어갑시다. 다음 장에 106번 문제 159페이지 경찰 5점짜리 문제가 있어요. 카우! 마지막 문제 풀어봅시다. 159페이지 106번 경찰대 문제 확통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실시 풀면 500원 줄게요 제가. 한국형 무리하네. 500 위안 말고 병신아. 500원. 자꾸 2원으로 생각해갖고 저 잘. 해봐. 웬일이야 둘이 오늘 왜 같이 앉았어? 자리가 없어. 아 그래서 그랬어? 이건 친하게 지내라는 친구로서 친하게 지내라는 계시야. 사랑해 보시죠. 뭐래 미친 조수가 그 새끼가. 고래 떡볶이. 이게 조용히 빨리 안 해. 다 이게 모든 스토리를 다 까발려? 이 지금 녹화되고 있어 임마. 안 돼. 안 돼 알았어. 이미 얘기했잖아요. 알았어. 이게. 쌤 그거 3만 원짜리예요. 5만 원짜리. 저 개. 뭔 소리야? 지금 선생님한테는 진짜 칫솔 남은 거, 뭐 치약 남은 거 쓰라고 갖다 줘놓고. 칫솔이 치약하고. 아 진짜. 네, 그래도 포장돼 있었잖아요 그거 비닐로. 와, 저런 것들이 괜찮아. 저런 친구들이 안 된다. 아이씨. 물질적인 걸 선생님한테 바쳐야 될 거 아니야. 선생님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뭐 편지 주고 이런 거 어떻게 학생들 졸업하고 가끔 선생님 뭐 편지 봉투를 주면 가끔 선생님가 선생님 그거 감사했어요. 그래서 너무 기대가 되는 것 같아. 어쩌라는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렇지? 이게 줘야지 이거. 그 편지 안에 돈 있는 거. 아, 다 확인하지, 병신아. 돈이면 잘 안 찢어져, 그러고. 쓰는 게 중요한 거 같더라고. 아, 너무 싫어. 동익이 내용이 그거래. 정신적으로 자기한테 도움이 많이 됐대. 뭐 어쩌라고. 그게 형이야? 형이 와갖고 막, 선민아. 그래서 오빠가 와갖고, 선민아, 고3 되니까 너무 힘들지? 많이 지금 이거 버티면 이겨낼 수 있어? 뭐야, 선민이 뭐라 그래? 씨발 어쩌라고 했잖아. 어쩌라고 나보고 그따위 위로를 하고 있어. 근데 그게 아니라 어때? 오빠가 둘째 오빠는 그래갖고서 어쩌라고 그랬는데 큰 오빠가 갑자기 밤에 술 취해갖고 들어오더니 선민이 문 발로 빵 차더니 술 취해갖고서 이 새끼야 넌 막 쓰레기야 벌레야 막 그러면서 주머니에서 5만 원짜리 돈 따발을 한 그치 사과 박스 2만 원씩 담아갖고 2억 원어치 담아갖고 선민한테 막 던져 막. 그 선민이 어떻게 막 피 질질 흘리겠지. 그래서 어떻게? 오빠
친오빠지만 너무 사랑해 막 이러면서 막 오빠 다시 또 내 방에 와그럴 거 아니야 그렇잖아 제가 그렇잖아 이게 이 돈이 이게 물질적인 게 중요해 물질적인 그런 게 중요한 거야 항상 선생님 얘기하잖아 그치? 한겨레가 집에서 밥상을 엎으면은 천하의 폐는 나지만 나이가 한 20대 중반이 돼서 어머니 아버지 주무시는데 안방문을 팍 열더니 그치? 돈보따리를 그치? 5만원짜리를 한 10억 원어치 아버지 어머니 주시는데 아버지 어머니 받으세요 막 술취해갖고 막 다 부려 그럼 얘는 뭐야? 효자 이게 한겨레 효자 그렇게 되면 이게 돈 많이 벌라고 꾸우면 돈 많이 벌어야 된다고 자 106번 볼게요 잘 안 돼요 그게 같이 볼게요 이 뭐니 얘들아 이게 돈 문제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야 이게 운이 좋으면 얘들아 1조도 벌 수 있어 1조도 벌 수 있는 게임이야 1조도 벌 수 있는 게임이야 왜? 주사위를 한번 던져 문제 이거 맞지? 1이나 6이 눈에 처음에 빵 나오면 첫 번째 나왔으니까 1 곱하기 1000을 받는 거야 네. 근데 처음에 1이나 6의 눈이 안 나와? 오케이 좋아 그럼 한 번 더 던지는 거야 근데 1이나 6이 나와 그럼 몇 번 던져서 주사위를 총? 2번 던졌지 그럼 게임이 끝난 거야 2000원을 가져가는 거야 만약에 얘들아 이런 상상을 해봐 1억 번을 던졌어 주사위를 근데 1억 번 동안 1이나 6의 눈이 한 번도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고 해보자 1억 번 전까지는 1억 번째 1의 눈이 나왔어 그러면 몇 억 받는 거야? 천억 받는 거야 그렇지 않냐? 그럼 혼자 이제 문제 풀래 생각하는 거지 1000억이 있으면 뭘 할까? 이제 공부가 다 끝난 거야 그쵸? 그날은 안 돼요 그래서 1000억을 받을 수가 있는 건데 그럼 문제를 보자고 했더라 받는 돈의 금액을 모르니까 확률 변수 x라고 해볼게요 그럼 재수 지질락이 없으면 얼마 받을 수 있어? 1000원. 첫 받을 수도 있죠 무슨 말 하는지 알죠? 그 다음 또 얼마 받을 수도 있어? 2,000원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 또 얼마 받을 수 있다고? 3,000원을 받을 수도 있어요 야 운이 존나게 좋으면 계속 무한대까지 돈을 세이브 시켜놨다가 거기에 청구한 걸 또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이 확률 변수의 x는 끝이 있을까 없을까? 있죠 됐나요? 네. 자 보자고요 일단은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은 1000원을 받으려면 첫 방에 얼마가 나와야 돼? 1이나? 그냥 6이 나와야 돼 그럼 6분의 2지 그러면은 얘가 받을 수 있는 2,000원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은 얼마가 되는 거야? 3분의 1이 되는 거 맞지 안 맞아? 그쵸? 이해 가요? 처음에 그냥 이렇게 3분의 1의 확률로 그냥 1이나 6이 나와버리면 게임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럼 1,000원 받을 수 있는 확률은 얼마야? 3분의 1이 되겠지 6분의 2니까 맞아요? 근데 두 번째 받으려면 처음에 이게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그러니까 얼마가 돼야 돼? 3분의 2가 됐다가 3분의 1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다시 한번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냐? 3분의 2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3분의 1로 나와야 되니까 3분의 2의 제곱 곱하기 3분의 1이 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랬을 때 이 친구의 우리 보고 뭘 구하라 그랬냐면 얘들아 평균을 구하라고 하는 거 아니야? 받는 돈의 기대값이니까 네. 확률 변수 x에 우리 보고 평균을 구해주세요 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싹 다 뭐해서 얘들아? 곱해서 싹 다 그걸 어떻게 해주면 돼? 무한대까지 더해주면 돼요 그건 답이야 곱하자고요 그러면은 3분의 1 곱하기 1000에다가 맞니? 더하기 3분의 2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2000에다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더해지는 거 맞아 안 맞아? 네.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자 얘를 시그마로 좀 표현해볼게 그래서 시그마 n이 1일 때부터 무한대까지 그럼 얘를 1이라고 보자 그럼 얘는 얼마야? 1000이지 n이 2면 2000이지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n 곱하기 1000원이 결국엔 이 금액을 이야기하는 거고 거기에 곱하기 1일 때는 3분의 1의 1제곱 3분의 2의 0제곱이지 그쵸? 근데 3분의 1은 무조건 다 곱해져 있어 안 곱해져 있어 항상 어디나 그럼 3분의 1 그냥 밖으로 뺄게 곱하기 3분의 2에 n이 1일 때는 이게 0제곱이지 네. 2일 때는 3분의 2의 몇 제곱이야? 3일 때는 여기는 n-? 네. 가능해요 네. 그쵸? 이걸 뭐라 그러냐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과 수학에서 급수라고 부르죠 급수 무한대까지 더하는 거 근데 그걸 몰라도 돼요 급수라는 용어를 몰라도 그럼 어쨌든 3부터 3분의 1000이라는 건 밖으로 빼낼 수 있어 없어 얘들아 상수는 언제? 상수는 시그마, 리미트, 인테그랄 싹 다 밖으로 어떻게 할 수 있어? 나갈 수 있다 상수들은 그래서 3분의 1000 시그마 n은 1부터 너네 등비급수 안 배웠니 문과 친구들?
격수로 풀어야 되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1부터 무한대까지. 그쵸? 네. n 곱하기 3분의 2의 n-1제곱이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럼 우리는 이 값을 구하면 되는 거 맞니? 그럼 이 값을 이제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면은요. 시그마를 1부터 다시 풀어볼게요. 그럼 1 곱하기 3분의 2의 n-1제곱, 아니 1 넣으면 0제곱이지 얘들아. 그럼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 얼마야? 2 곱하기 3분의 2의 1제곱이지. 3 집어넣으면 뭐야? 3 곱하기 3분의 2의 제곱이 되는 거고요. 쫑쫑쫑쫑쫑쫑 계속 이렇게 흘러나가서 n에다가 n을 넣으면은 n 곱하기 3분의 2의 n-1제곱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한대로 계속 이렇게 흘러가겠죠.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그럼 이 값을 k라고 하자. 그러면 이게 필요한 거잖아. 네. 이게 k니까 거기 3분의 1000 곱하면 되잖아. 그럼 이 k를 어떻게 구하냐 이거죠. 이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어떻게 낼 수 있냐면 지금 얼마씩 곱하고 있는 거야? 3분의 1씩 곱하고 3분의 2씩 곱해져 있는 거 맞아 안 맞아? 네. 물론 여기 1, 2, 3이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3분의 1을 곱해요. 위에 식에다가. 그럼 여기다가도 얼마 곱해야 돼? 여기다가도 여기다가 3분의 1을 곱하면 1 곱하기 3분의 2에 1제곱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걸 바로 밑에 쓰지 말고 옆에다가 써. 1 곱하기 3분의 2에 1제곱. 여기에 3분의 2에 1을 곱한 거는 2 곱하기 3분의 2의 제곱을 쓰는 거지. 근데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여러분들 그러면 얘들이 이제 변변을 어떻게 할까? 빼요. 그럼 여기는 3분의 1 k가 되는 거 맞아요. 그럼 이 친구는 1 곱하기 3분의 2의 0제곱 더하기 빼면 1 곱하기 3분의 2의 1제곱 더하기 빼면 1 곱하기 3분의 2의 제곱 더하기 쫑쫑쫑쫑쫑쫑쫑으로 흘러가. 흘러가죠. 그쵸? 근데 뒤에 마무리를 잘 하셔야 돼. 사실은 뒤에 마무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어차피 얘도 무한대까지 가는 거죠. 얘도 무한대까지 가는 거니까 일단 이 정도로 쓰자. 그럼 얘는 이제 뭐가 되는 거냐 하면 무슨 수열이 되는 거야? 등비 수열이 되는 거야. 1 r분의 초항 곱하기 1 r의 무한대 제곱을 하면 되겠네. 지금 급수를 안 배웠으니까 이렇게 못 가르칠 것 같아. 이까지처럼. 됐죠? 그럼 이 값에다가 이 값이 우리가 3분의 1k가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 야 3분의 1을 무한번 곱하면 어떻게 되겠냐? 0에 가까워지겠지? 응, 그러니까 얘가 지워져 안 지워져? 그럼 이건 3분의 1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얘는 3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k는 얼마 되는 거야? 9 되는 거니까 얘 얼마 되는 거야? 9 되는 거니까 기대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3,000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의외로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지만 3,000원이에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는 너네들이 토사장이라면 얘 입장료를 3,500원을 딱 내라고. 야 주사에 던져 100번 던져갖고 1이 하나 이거 계속 안 나오면은 너네 100 곱하기 1,000원이니까 10만원이고 1000번이면 100만원이고 10,000번만 1이나 6이 안 나오면 막 너네 1,000만원씩 벌어갈 수 있어. 야 3,500원만 내. 그럼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그럼 씨발 이제 꼴등들이 한다고 가고 그렇잖아요. 토토 그래프 그 다음에 뭐야 보글랜드 주사위 뭐 이런 거 한다고 막 미친듯이. 그럼 많이 사람들이 몰리면 몰릴수록 토사장이 보고 있는 돈을 계속 끌어모으는 거지. 도박이 이런 거 아니야? 이걸 미쳤다고 불나방처럼 가서 부딪히잖아. 동의 같은 애들이 아무 생각 없이 야 한 판에 3,500원밖에 500원밖에 안 되는데 신문에 보니까 이걸로 1억 번 새끼도 있대. 한번 해볼게. 그랬더니 동의가 어떻게 돼? 딱 던졌더니 1 나오죠 그냥. 1,000원 받고 끝. 열받네 씨발. 한 번 더 하는 거지 그치? 빚자 엄마한테 전화해야겠지. 나 죽었다고 뭐 장기 팔고 막 가는 거야. 이게 도박. 그래서 무서운 거야. 대도하거든 이게. 5,000원 해도 할 것 같은데요. 그치? 5,000원이라도 사람이 괜히 느낌이 이거 뭐 한 3번 4번 그게 너 클로 너 하면 안 되는 거야 이제. 미수 같은 아이의 연을 그리면 안 되는 거야 아이. 아이 하면 안 되는 거야. 진짜로. 안 돼. 큰일 나. 그 도박하면 안 돼. 저 만들어. 토사장들은 이미 이거 다 계산해놨어. 근데 이걸 한다는 거야 애들이. 시간에 왔던 거야. 졸라 재밌죠? 자 오늘은요 연속 확률 변수로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그래서 기대값 3,000원밖에 안 돼. 별로 어려운 문제예요. 재밌죠? 경찰대 문제가. 근데 경찰대 문제는 이제 뭐야? 이 3,000원밖에 안 되니까 우리 경찰대 들어올 친구들 많이 해라 뭐 이런 뜻에서 아마 문제 출제하신 것 같은데 자 같이 봅시다. 아이고 그만하다.
자, 이제 오늘 하셔야 될 게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 연속 확률 변수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지겹죠? 우리 확률 변수에 대한 이야기 나왔어요. 그치? 어? 얘는 뭐야? 우리가 그거의 값도 정해지고 확률도 정해지는 거. 말로만 할게 이제. 근데 이게 무슨 확률 변수가 있었지 얘들아? 이산 확률 변수가 있었고 연속 확률 변수가 있었는데 도군이가 연속 확률 변수는 대충 키나 몸무게 같은 것들이 연속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얘기 끝낸 거죠. 그리고 사실 이산 확률 변수에서 우리가 뭐 한 거야? 확률 분포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뭘 한 거야? 우리가 이산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표에서의 우리가 확률이 독립시행의 확률을 따르니까 뭐가 되는 거야 얘들아? 이항분포를 따른다는 것까지 배웠던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것들을 존나리 배웠으니까 오늘은 뭐 해야 돼? 연속 확률 변수를 배워야 돼. 그래서 오늘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연속 확률 변수와 정규 분포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나면 처음에 얘네들이 찢어졌지. 근데 웃긴 게 나중에 둘이 화해를 해요. 그래서 둘이 같이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추정 전까지 일어난 일이에요. 그 다음 추정은 이제 마지막 단원이고 추정을 왜 하는지 나중에 알려드릴 거고. 자, 그래서 먼저 보자고요. 이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연속 확률 변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듯이 확률 분포표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만들 수가 없잖아. 만약에 키가 전 세계인들의 키를 내가 조사를 한 거예요. 60원명에. 그랬더니 30cm짜리부터 애기들. 그 다음에 쫑쫑쫑쫑쫑쫑. 그 다음에 160. 그럼 160 다음에 얼마인데? 키 얼마짜리 있어? 그거 어떻게 써? 쓸 수가 없잖아. 그쵸? 그래서 확률 분포표를 못 만들어요. 그래서 쓸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은 확률 무슨 함수 얘들아? 밀도 함수라는 걸 만들 거예요. 선생님, 위에 이산에서는 우리가 이런 함수 없었어요? 있었어요, 분명히. 그게 뭐냐면 확률 질량 함수라는 거예요. 질량 함수. 너네 질량하고 밀도가 뭔지 대충 알지? 그래서 확률 질량 함수는요. 예를 들어서 확률 변수 x를 갖다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오는 눈의 수라고 한다면 x가 1일 때 6분의 1, 2일 때 6분의 1, 3일 때 6분의 1, 4일 때 6분의 1, 5일 때 6분의 1, 뭐 어쩌라고 씨발 이거 그렇지 않아? 뭐 잔디밭이야? 뭐하러 그러나? 별로 얻을 수 있는 게 없어. 하지만 연속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로 그릴 수밖에 없어요. 확률 밀도 함수가. 그럼 확률 밀도 함수는 뭐냐? 이런 거죠. 한 30명 중에 동광고에 선민이네 반 남학생들의 30명의 키를 내가 조사를 하는 거야, 선민이가. 알았지? 가갖고 선민이가 가갖고 30명 남학생들 남자만 가갖고 키를 조사를 하는 거지. 그래서 키가 얼마냐 했더니 뭐 170, 뭐 우저 새끼 막 그때 남자 모양 싸가지 없으면 팍 주먹 막 그러면 키 흘리면 또 너는 키가 얼마 이렇게 조사를 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렇잖아.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돼? 키를 30명어치로 조사를 했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 선민이가 여기에 우리가 X축에 해당하는 녀석의 확률 변수 그 남학생들의 키. 근데 남학생들이 제일 작은 친구가 만약에 165cm부터 예를 들면 그렇죠? 제일 큰 놈이 모근이가 이쪽에 도로줄로 섞여있는데 뭐 190cm까지 뭐 이렇게 딱 쳐보자는 말이야. 이해가니? 그러면은 지금 165를 뽑을 확률도 찍고요. 한 땀 한 땀 찍는 거죠. 190인 친구도 찍고요. 그 다음에 또 얼마의 확률도 찍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다다다다다 우리가 연결이 되었을 때 얘를 매끄럽게 우리가 이어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함수가 바로 뭐라고? 확률 밀도 함수가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럼 확률 밀도 함수는요. 이걸 구하고 나면 편한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여기에다가 확률의 축을 놓으면 165를 뽑았을 때 확률 자체가 뭐가 되는 거야? 결국에는 이 친구의 길이가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럼 이 길이 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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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여기에 연속적인 165일 때 확률 165점 얼마일 때 확률 이걸 다 더하면은 결국엔 이게 뭐가 되는 거야? 확률의 총합이 되겠지. 네. 근데 이 길이들을 다 더하면 이 길이들의 합은 면적의 개념으로 되겠어 안 되겠어? 그래서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를 주어진 구간 내에서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은 항상 얼마가 되는 거야? 1이 되어야 되는 거야. 첫 번째. 됐어요? 자, 두 번째 개념. 두 번째 개념은 뭐냐?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선민이가 이 반을 조사했어. 한규린의 반에 가고 키 남학생들의 키를 조사했는데 그럼 180부터 190까지 우리가 뽑힐 확률을 구하세요. 그러면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 이거 다 더하니까 결국엔 이 친구가 뭐가 되는 거야? 면적 자체가 결국에는 180 이상 190 미만이 뽑힐 확률도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생각합시다.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라는 경우는 우리가 연속 확률 변수에서 쓸 수 있는 우리가 확률 분포표가 있다면 얘는 확률 밀도 함수가 있는 거야. 그랬을 때 그때 우리가 각각의 확률 변수의 값에 확률들이 대응하게 만들어준 함수가 뭐다? 확률 밀도 함수가 되더라. 그쵸? 이형 어차피 지금도 많이 못 나가는 거 그럼 쭉 뒷얘기도 좀 해볼게요. 근데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문과적인 특성이 좀 통계가 강한 게 이런 게 알려져 있어. 혹시 빅데이터라고 들어봤니? 빅데이터?
그럼 빅데이터 그러면 애들이 씨발 그냥 몇만 명이 모여야지 꼭 그게 빅데이터가 되는 게 아니라 빅데이터는 30명 이상이면 돼. 통계학적으로 30명인가 50명인가 그래. 얼마 안 돼. 한 30명 이상이면 그 빅데이터인데 대부분의 우리 키나 몸무게 같은 이런 연속 확률 변수에서 확률 밀도 함수를 다 만들어 보면은 결론이 뭐냐 하면은 아무래도 평균이 뽑힐 확률이 제일 어떻더라? 높다는 거죠. 만약에 동강 남학생 전체 전교생들의 남학생의 키에 평균이 175야? 그럼 175인 친구를 뽑을 확률이 어때야 되겠어 제일? 높아야 되겠지? 뭐 3m짜리 뽑을 확률이 높은 건 말이 안 되잖아. 평균하고 졸라 떨어져 있는데. 그렇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뭘 배우냐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정규분포라는 걸 배워요. 정규분포라는 건 뭐냐면은 연속 확률 변수에서의 확률 밀도 함수가 우리가 빅데이터인 경우에서는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인 종 모양의 그래프를 갖는다라는 게 바로 뭐라고? 확률 밀도 함수가 되는 거라고.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인 종 모양의 그래프를 확률 밀도 함수가 되더라. 확률 밀도 함수가 어떻게 된다 그러면 이게 바로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정규 분포는 노미널. 그 다음에 그 우리가 집단의 평균 그리고 분산을 쓰는데 분산을 씨발 그냥 분산을 쓰면 될 걸. 분산이 가면 걔를 2의 제곱으로 써요. 무슨 소리냐면 표준 편차가 드러난 분산을 항상 써주는 거야. 그럼 나는 어렸을 때 처음에 궁금. 씨발 그냥 분산을 쓰지. 분산이 3에 여기다 4 쓰면 되지. 왜 이걸 2의 제곱으로 써? 그런데 요게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뭘로 넘어가냐면은 표준화라는 게 넘어가는데 표준화를 할 때 이렇게 표현해내야지 표준화가 빨라요. 오늘 나중에 이야기를 할 거고. 그래서 오늘 할 이야기는 요 정도들이 돼요. 그래서 문제를 한 가지 정도만 풀어보도록 할게요. 4점짜리가 집에 가서 푸시고요. 12번은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11번 풀게요. 더 쉬운 거. 제일 쉬운 거 해야지. 그래도 쉽다, 딴 거. 11번 보세요. 자, 0부터 10까지지 확률 밀도함수, 연속 확률 변수가 갖는 거 소연아. 맞지? 그럼 0부터 10까지 그렇게 생긴 X축으로 둘러싸인 이상하게 생긴 무슨 피라미드, 피라미드, 비대칭된 피라미드 아니면 뭐 무덤같이 생긴 그 넓이가 얼마 돼야 돼? 소연아? 넓이가 얼마 돼야 되겠어? 항상 얼마나 써? 넓이의 총합은 항상? 1이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10 곱하기 B 곱하기 2분의 1, 1이 되는 거네? 그러면 B는 얼마가 돼야 되겠어? 5분의 1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다시? 지금 그거 어떻게 돼 있니 얘들아? 그거만 하고 끝낼게요. 나 그냥 귀찮아서. 자, 여기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게 0부터 어디까지 창원아? 10까지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창원이 보고 있니? 그쵸? 창원이 보고 있잖아. 그래서 0부터 어디까지? 10까지잖아. 그럼 이 면적이 얼마가 돼야 돼? 그럼 얘가 이제 얼마가 돼야 되냐면 5분의 1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럼 B 값이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5분의 1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됐죠? 근데 뭐라 그랬어? 0부터 A까지가 확률이면 이 넓이를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 이 넓이가 얼마래 얘들아? 5분의 2일 때 우리 보고 A의 값도 구하는 얘기잖아. 그럼 이 넓이는 어떻게 구하면 돼? 밑변이 얼마야? A. 높이는 얼마야? 5분의 1. 그럼 A 곱하기 5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는 10분의 1A가 5분의 2 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A는 얼마 되는 거야? 4. 4번 1번. 숙제 어디까지 오시면 되냐? 165페이지까지 오시면 됩니다. 저희 다시? 넓이가 1이잖아? 넓이가 1인 거 맞아? 넓이가 1이어야지. 왜? 모든 확률을 다 더하면 얼마가 돼야 되니까. 그럼 이 길이들 다 더하면 면적이 되는 거잖아. 그쵸? 그리고 여기서 뭐라 그랬어? 0부터 A까지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들 다 더하니까 이 면적이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럼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줬을 때 A 값 구할 수 있어? 없어? 어려워? 개 쉽죠?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끝!